자, 우리가 이제 과세 표현하고요. 또 하나는 표준세율 요거 배웠는데, 표준세율 11가지 숫자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차등비례세율 8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순 누진세는 금액이 클수록 높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가격에 따라 1%, 2%, 3% 요거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표준세율은 항상 요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중과세라는 걸 배울 거예요. 중과세. 중과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취득에 대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맞는 건데, 첫째는 우리 사치성 재산이 있습니다. 자, 사치성 재산은 주로 홀수에 잘 나왔던 파트인데, 최근에 21회 때하고요, 23회 때 나왔고, 25회 때는 중과세 중에서 대도시 쪽에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25회 때는 안 나왔는데, 이제 내년 27회 때는 나올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사치성 재산도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는데, 사치성 재산 이 5가지 좀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뜻은 이해해 주면 돼요. 자, 첫 번째, 우리 사치성 재산 그러면 어떠한 사치성에 대해서는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현재 취득세에서는요 5가지를 우리는 사치성 재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떠한 재산이 사치성이냐? 별장. 별장 취득하면 사치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골프장.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급 오락장이 있고요. 네 번째는 고급 선박, 다섯 번째는 고급 주택. 이 5가지를 일명 사치성 재산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 앞으로 우리 약어로 많이 씁니다. 줄여서 별골 오선주 이렇게 쓸 거예요. 방금 우리 앞에서 과세 표준 배울 때 국수 공판장 검증 이렇게 6가지 약어 쓰듯이 사치성 재산도요. 별골 오선주 이렇게 해서 자주 약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 시험 목적상 별골 오선주 요거를 암기만 했어도요 21회 때 23회 때 다 풀었어요. 그래서 23회 때 21회 때 사치성이 나왔을 때 어렵게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사치성은 뜻은 알아야 되지만 실제는 이 명칭을 정확하게 알면 돼요. 그래서 별골 오선주 이 5가지는 사치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별이 뭐라고요? 별장, 골프장, 오 그러면 고락장, 선, 고선박, 주라고 하면 고주택. 그래서 별골 오선주 5가지를 사치성 재산 이렇게 암기를 나름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사치성 재산은요 어떻게 중과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인세율 곱하기 4배를 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표준세율이 뭐냐? 방금 우리 표준세율은 뭐 플러스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취득세에다가 등록세를 따로따로 낸 거를 지금은 통합됐어요. 그래서 좀 아까 우리 유상으로 취득하되 농지 그러면 3%, 토지 건물은 4% 이거 배운 이유가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통합된 걸 배운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취득세 따로 신고, 등록세 따로 신고해요? 아니면 한 번에 같이 신고해요? 한 번에. 옛날에는 각각 신고했던 거를 지금은 묶어가지고 신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준세율인 취득세 플러스 등록세가 합쳐진 게 표준세율이에요. 자, 여기다가 특이한 말이네요. 중과기준세율이라는 거는요, 과거의 취득세를 암시한 건데, 여기다가 취득세가 원래 2%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4배를 더 내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게 아니라 취득세를 4배 더 내라 이랬으니까 등록세는 1배 내고요, 취득세는 4배 더 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8%더 내십시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사치성 재산은 과거부터 취득세를 중과세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사실 등록세는 중과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치성은 4배 중과세 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표준세율을 가지고 표현하자면 이런 내용이죠. 방금 우리 표준세율 그러면요, 세율이 표준화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 표준세율은 원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상으로 취득한다 그럼 몇 프로? 4%입니다. 농지는 사치성이 없어요. 그래서 유상 그러면 4%인데 일반 재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만 내면 돼요. 그러면 일반 토지, 건물 그러면 유상 취득 그러면 4%. 근데 그 목적물이 사치성 재산이다. 그럼 사치성 재산이면 4배 더 내야 되니까 실제는 8%를 더 내야 돼요. 그러면 유상 취득 4%에다가요 8%에서 실제 총 12% 내야 됩니다. 이렇게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다면 일반 표준세율보다 엄청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4% 낼 수 있는 사람이 사치성 재산 취득하면 8%를 더 내서 실제 총 12% 내기 때문에 사치성 재산은 많이 제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받았다. 상속받으면 2.8%가 되죠. 근데 2.8% 내는데 사치성 재산을 상속받으면 8% 더 내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합쳐서 10.8% 내라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증여. 증여받았다.
증여받으면 3.5% 내야 되겠죠. 자, 증여는 3.5다. 개인이 증여받을 때.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8% 더 내라. 그러면은 실제 11.5% 내라. 이렇게 해서 좀 세금을 많이 중과하겠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표준세율만 내는 게 아니라 사치성에 대해서는 8%를 더 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합쳐진 게 이 중과세가 해가지고 이런 숫자가 나오겠죠. 이렇게 세금을 좀 무겁게 물리겠다 이 뜻입니다. 이게 사치성 재산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사치성 재산 4배 더 내라. 그 퍼센트로 하면 8% 더 내라 이 뜻인데 중과기준세율 곱하기 4배라고 표현하고요. 비율로 따지면 8% 더 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해 줄 때는 8%라고 하지 말고요. 4배를 표준세율에다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사치성 재산 뜻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 별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별장은요. 주거용 건물이에요. 주거용 건물. 자, 집입니다. 근데 이 주택을요, 늘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으로 분리해서 사치성이 안 들어가는데, 이거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이런 용도로 쓰면 별장으로 불려요. 그러면 별장은요, 별장용 건물하고 그 다음에 별장용 토지 이거에 대해서 중과세하겠다. 몇 배 더 내라? 4배 더 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별장 그러면 우리 교재 보니까 20페이지에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주거용 건축물로서. 그래요. 주거용 건물이 집이에요, 집. 근데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뭐다? 주택인데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사업자 등록증 등이 뭐예요?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런 게 별장으로 분류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별장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죠. 자, 우리가 지금 도시에 살고 있어요. 도시에 살고 있는 것은 대부분 주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늘 생활하고 거기서 가족과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거는 다 주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있어서 저 가평이나 양평에다가 집 지어놓고요. 주말이나 휴가철만 이용한다. 그럼 뭐예요? 그런 게 별장이죠. 왜? 내가 늘 거기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평이나 양평이나 쳐놓고 주말이나 휴가철에 이용한다. 이거는 별장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도시 생활이 이제 힘들어. 이제 회사도 은퇴했으니까 모든 거 도시에 있는 거 정리하고 가평이나 양평에 집 지어놓고 거기 가서 주소 옮겨놓고 생활해야 되겠다. 그러면 가평이나 양평이 있다고 해서 다 별장되는 건 아니죠. 이거를 내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니까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집은 집인데 늘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으로 분류하고 요거를 집을 지어놓고 휴양, 피서, 놀이 쓰면 뭘로 보겠다? 별장으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그게 별장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별장이라는 뜻을 알면 되고요. 자, 또 하나 우리 담장, 담장이나 울타리가 있으면요 어디까지가 별장용 토지인지 구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담장 안까지는 별장용 토지, 담장 밖에 있는 토지는 일반 토지니까 중과세 안 합니다. 그러면 담장이나 울타리를 가능한 치라 이거예요. 근데 담장이나 울타리를 안 치게 되면 경계가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죠. 그럼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부수토지로 보아 중과하겠다. 그러면 일부러 별장이나 담장 안 치면은 별장용 토지는 경계가 붙으면 하니까 10배까지를 부수토지로 봐서 중과하겠다 이 뜻이에요. 가능하면 담장이나 이런 거 울타리 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쳤으면은 그 담장까지만 별장용 토지, 밖에 있는 건 일반 토지인데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으면 무조건 바닥 면적의 10배까지 해서 부수 토지를 이거를 중과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담장 울타리 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에서 토지 경계가 붙으면 이런 말이 몇 번 나오면 다 몇 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10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10배. 자, 그 다음에 골프장. 골프장은요 회원제 골프장을 말합니다. 일반 대중 골프장이 아니라 회원제로 운영되는 회원제 골프장을 우린 사치성이라고 하는데, 자, 회원제 골프장은요 일단 보시면 토지가 있습니다. 우리 골프장에 가면 땅 상당히 넓죠. 그 토지 전체. 그 다음에 그 안에 건물이 있어요. 거기는 리조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또는 클럽하우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또는 토지상의 임목이 있어요. 임목. 나무까지 중과하세요. 그래서 회원제 골프장 그러면 세 가지인데 골프장용 토지, 건물, 토지상의 임목 이 세 가지가 회원제 골프장은 중과세입니다.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별장은 건물하고 토지만 중과세 있죠. 임목은 없어요. 근데 이 골프장은요 2가지만 중과세 하다가 2006년 1월 1일부터 회원제